김병호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브랜드 모드를 활용한 작업과 또 하나는 개체들이 레이어들을 활용해서 정렬하고 위로 아래로 배열하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을 클릭하시고 제가 드린 예제에서 브랜드 모드 준비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열어보시고요. 이 파일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TRL 제로를 누르셔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 이미지는 그 이미지를 따로 별도로 가져온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다른 개체와는 달리 이렇게 선택이 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선택이 되지 않은 거는 분명히 그 아트워크 안에 있는데 아트보드 안에 있는데 선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잠겨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레이어에 가셔서 여기 목록을 보시면은 여기에 그 외부에서 가져온 파일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것이 잠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건드릴 수는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브랜딩 모드라고 하는 것은 브랜딩이라는 그 말 자체에는 레이어에 따라서 아래 레이어에 있는 것과 어떻게 섞어줄 건지에 관한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직사각형의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도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져다가 만약 여기다가 갖다 놓고요. 갖다 놓고 이렇게 크기를 이 사진과 이렇게 맞춰서 해주시면 이렇게 좀 덮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 도형은 이 사진에 비해서 위에 있죠. 자,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데 요 밑에 있는 것과 어떻게 같이 보이게 할 건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개체에 대해서는 컨트롤 패널이 있죠. 컨트롤 패널에서 오페서티가 있어요. 그쵸? 자, 여기서도 할 수가 있고 트랜스페런시 패널이 여기 있어요. 요거는 없는 분들은 윈도우에서 트랜스페런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브랜드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요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노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은 다큰 멀티플라이 그 다음에 컬러 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멀티플라이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어두운 건 어둡게 섞어주고 어둡게 섞어준 어두운 방식으로 섞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여기서는 멀티플라이가 많이 쓰이고요. 요게 좀 약간 달라서 다큰이랑 컬러번은 좀 달라요. 약간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밝게 섞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뭐냐 하면 어두운 부분은 좀 어둡게, 밝은 부분은 좀 밝게 그런 섞어주는 역할이고, 요거는 차이를 부각시켜서 요거는 뭔가를 제외시키는 것. 그 다음에 여기는 색상, 색조, 뭐 이런 광도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큰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어둡게 됐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 하면 조금 약간 다르게 지정된 거는 좀 느끼시겠죠? 약간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컬러번 하면 좀 더 다르죠? 좀 더 어두운 느낌이 있어요. 아주 묘한 느낌이 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좀 밝게 한다 그랬죠? 스크린 하면 굉장히 밝게 되어 있어요. 이건 나름대로의 독특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라이튼 그 다음에 컬러 다치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밝은 건 밝게, 어두운 건 어둡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라이트 요것도 그런 건데 오버레이랑 비슷한데 약간 좀 밝은 것, 그 다음에 요건 좀 심하게 밝은 것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디폴런트, 그 다음에 여기 익스크루션, 그 다음에 여기 색조, 그 다음에 색채, 색상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죠. 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없는 것과 있는 것은 달라요. 그렇죠? 없을 때는 이렇지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색감이 좀 달라진 거, 그러니까 일종의 필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과 비슷한 효과로,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떼내면 좀 다르죠. 자, 다르죠. 그러니까 동등하게 있을 때는 별 느낌이 없는데 이 뒤에 것과의 합성을 하면서 이렇게 색깔이 달라진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레디언트 지정을 해둔 거예요, 미리. 근데 요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레디언트 지정을 해두면 이런 필터적인 효과가 더 확실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노말로서 이렇게 채워놓으면 그다지 이게 뭔가 싶은데, 자, 여기서 멀티플라이 해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이쪽이 그 노란색 계열이었고 진한 파란색 계열이니까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완전 밝게 합성하는 효과, 그 다음에 오버레이는 밝은 거 밝고 어두운 건 어둡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독특하게 사진들을 한번 만들어 놓은 사진들을 이렇게 변형하는 것을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근데 이 파일은 브랜딩 모드 준비, 요 파일은 이제 두 개의 아트보드로 되어 있어요. 요 밑으로 좀 내려서 요 밑에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선택이 되어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는 레이어 패널 가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잠겨져 있지 않은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배우의 사진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거는 뭐냐면 그냥 제가 글자를 쓴 거예요. 자, 글자를 쓴 건데 지금 캐릭터 패널을 가서 보시면은 쿠퍼 SDT라고 하는 그런 글꼴로 되어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글자는 좀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미리 마련해 봤어요. 근데 자, 이것을 갖고 이 글자에 대해서 이 글자가 써져 있죠. 이 글자에 대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브랜딩 모드를 적용할 수 있겠죠. 멀티플라이를 지정하는 것과 이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차이가 안 나타나지죠. 여기서는 좀 차이가 안 나타나지는데 어떤 특정한 어떤 브랜딩 모드에 따라서 이 색깔이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노멀로 가져가셔서 여기 색깔을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란색으로 한번 지정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노란색으로 지정했을 때 이것이 여기서 보시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자, 이것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브랜딩 모드를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스크린 이렇게 한 것과 여기서 멀티플라이 한 것과, 잠깐만요, 여기서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오버레이 했을 때도 다르게 나타나죠.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요것을 카피를 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컨트롤 갖다가 그냥 Alt키를 눌러서 복사해 볼게요. Alt키를 복사하면 이렇게 위로 돼 있죠. 살짝 위로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위에 거는 좀 진한 색으로 지정을 해 볼까요? 이렇게 좀 지정을 해 봤어요. 그러면 자, 요거는 좀 진하죠. 요건 좀 밑에 있는 거는 좀 다른 거고, 이 위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노멀로 잠깐 놔둬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이제 밑에 거에 대해서는 노멀이 아니라 다른 거를 지정해 보면 이와 같이 동일하게 이 선택되어 있는 것조차도 다르게 좀 느껴진다는 거죠. 이거 흰색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요거를 흰색으로 했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이 날까요? 흰색으로 했을 때는 여기서는 별로 티가 나지 않지만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는 흰색이 되죠. 근데 여기서도 멀티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또 다르게 나타나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건 이제 스크린 쪽으로 하면 좀 이렇게 이쪽은 밝게 융합을 하는 거니까 좀 다른 느낌이 나죠. 그림자 같이 되어 있는 요 선은 그림자 같이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지정을 하게 해놨으니까, 지정을 해둔 상태니까 요거가 선택된 상태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거는 오버레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이와 같이 브랜딩 모드를 좀 다르게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이번에는 레이어 정렬하고 배열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자, 오픈해서 하마 레이어라는 걸 한번 열어보세요. 이렇게 여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지금 이게 그 그래픽이 되어 있는데 컨트롤 제로를 CTRL 제로 키를 눌러서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는 지금 되게 다양하게 마우스를 셀렉션 툴만 가져가시더라도 지금 다양하게 배열되어 있는 건 아시겠죠?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레이어를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어 패널을 이번에도 이렇게 빼놓고 우리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우리 레이어 패널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들이 있어요. 자, 맨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우리가 여기 우리 클릭했죠. 자, 클릭했는데 요 클릭한 거는 지금 레이어 패널에서 이렇게 선택돼 있죠. 자, 근데 이건 그룹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룹화되어 있다는 것은 요 안에 그룹으로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클릭하면 하나로 선택이 돼요. 근데 하나로 선택되지만 요게 선택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클릭하시고 나서 자, 이거를 갖다 요 위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요 위로 여러 개의 개체가 있는 것들 안에서 맨 위로 올린다는 거죠. 그것은 오른쪽 클릭해서 어레인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 올릴 때 CTRL 여는 가로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맨 위로 올릴 때는 Shift CTRL 여는 가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거 클릭하시고 자, Shift 키 누르시고 CTRL 키 누르시고 여는 가로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어디로 왔나요? 자, 이게 맨 뒤로 왔죠. 잠깐만요. 자, Shift 키 누르고 CTRL 키 누르고 여는 가로를 하면 맨 뒤로 가요. 맨 아래에 있다는 거죠. 레이어 패널에서는. 근데 Shift 키 누르고 CTRL 키 누르고 닫는 가로를 누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되죠. 자, Shift 키 이렇게 누르시면은 자, 여기서 Shift 키 CTRL 그 다음에 닫는 가로 여는 가로가 여기서 여는 가로로 하시면은 맨 앞으로 가죠. 닫는 가로로 하면 맨 뒤로 맨 아래로 가죠. 다시 닫는 가로로 하면 맨 앞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CTRL 키를 하시고 닫는 가로를 그러니까 여는 가로를 누르시면은 하나씩 내려가죠.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에 내려가는 거 보이죠? 이걸 우리가 연습해서 되게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랬는데 여기서 또 안 보이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럼 닫는 가로를 다시 눌러주시면 요 위로 오고 그다음에 하나씩 옮겨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큰 차이가 없다가 여기서부터는 좀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지금 밖으로 나왔어요. 그죠? 밖으로 나왔다가 완전히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맨 위에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그룹화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룹화되어 있는 것은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거고, 이렇게 선택되어 있을 때 CTR 키, Shift 그 다음에 여는 가로를 누르시면 맨 뒤로 간다. 그 다음에 CTRL 여는 가로를 누르면 하나 정도씩 이렇게 온다는 것들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닫는 가로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하나씩 닫는 가로를 눌러서 하나씩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관리될 수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이 레이어들은 이런 점들을 좀 하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파일에 오픈하셔서 공룡 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좀 비슷한 우리가 실습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레이어 패널을 이렇게 빼놓은 상태라면,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어디가 선택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서 볼 수 있죠. 자, 이거는 그룹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룹화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요거 공룡의 몸체를 좀 뒤로 좀 빼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공룡의 몸체는 요 몸체와 여기 꼬부라진 거 뭐 이것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또 이렇게 뒤로 뺄게요. 선택을 해주시고 몸통도 클릭하시고 이것도 몸통도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죠. 우리가 이거를 뒤로 가는 거, 그러니까 밑으로 가는 거는 컨트롤 제로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내려가는 거 보여요? 자, 내려가는 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인가 담장 뒤로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쵸?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 버릴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갔나요? 여기까지 갔고, 이렇게 가다가 지금 사라졌죠? 사라져서 이거는 좀 개념이 좀 다른 게 돼버렸어요. 담장 너머에서 얘를 감시하는 그런 모습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고, 근데 이것의 좀 문제는, 자, 이것의 문제는 좀 뭐가 있냐면 이것을 매번 이렇게 따로따로 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클릭하시고 이렇게 클릭하셔서 Shift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클릭이 되죠. 클릭이 돼요. 이 상태에서 요 눈하고 이런 것들 아직 선택되지 않은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클럽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이죠, 담장 밖에 보게 하려면 요거는 그룹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는 방식도 좀 있고요. 그래서 잠깐 이거 설명을 해드렸고, 그거 말고 우리가 좀 다른 것들 한번 이번에는 좀 다른 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좀 정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는 좀 새로운 레이어를 열어서 할게요. 파일 뉴에서 다큐멘트에서 웹에서 웹라지 크리트를 이렇게 해서 가져오도록 하고요. 요 레이어 패널은 넣지는 말고 이렇게 좀 옆에 좀 놔두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일립스 툴로 원을 만들어 주시고, 좀 크기를 좀 다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폴리고널 툴로 이것도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별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좀 개체를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좀 이거를 연습을 할 게 좀 있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냥 이렇게 두시고, 대체로 두신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채우기 색을 좀 지정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걸 일단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를 넣고, 자, 색을 좀 각각 좀 다르게 지정해 볼게요. 자, 이것도 각각 다르게,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어떤 색으로, 또 이것도 어떤 색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뭐냐면 온라인 패널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정렬하는 방식이에요. 온라인 패널은 어디 있냐면 윈도우에서 온라인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지죠. 자, 이거는 뭐 어떤 기능이냐면, 자, 요거는 왼쪽 맞춤이에요. 두 개의 개체를, 만약 이 개체와 이 개체를 선택해서 여기서 왼쪽 맞춤을 하면 이렇게 왼쪽 기준으로 맞춰준 거죠. 자, 가운데 맞춤하면 가운데 기준, 오른쪽 맞춤하면 오른쪽 기준, 그 다음에 요거를 온라인 탑으로 하면은 위로 기준으로 맞춰준 거고, 자, 이렇게 하면은 요걸 클릭하시면은 가운데 기준, 이렇게 하면 밑선 기준으로 맞췄죠. 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요걸 배분인데, 이거는 자, 이것과 이것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것과 뭐 좀 다르죠. 여기서 이것보다는 여기서는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둘, 세 개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배분이 되죠? 자, 이렇게 하시면 요 윗선을 기준으로 세 개의 칸이 배분이 되는 거고, 만약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왼쪽 선을 기준으로 정렬한 거라서, 보통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을 때는, 가로로 되어 있을 때 이것이 떠듬떠듬 서로 네 개가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딱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거고, 오른쪽 하시면은 오른쪽 기준에 균등한 배분, 뭐 이런 식의 것들이 가능하다는 점들, 이런 점은 온라인 패널에서는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번에는 도형에 대해서 회전으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형이 있는데 직사각형 도형은 밑에 두고 위에다가 이렇게 원형을 뒀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지우고요. 이거 지우고 이것도 테두리를 논으로 하고 테두리는 논으로 하고요. 자, 이거를 Alt 키를 눌러서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요것이 하나가 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색깔을 좀 다른 걸로 지정을 해볼까요? 아니 뭐 요 정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눈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눈은 이렇게 해서 눈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고, 요거는 뭐 검정색으로 할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셀렉션 툴로 이렇게 하셔서 요거를 카피로 Alt 키를 눌러서 카피를 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를 눈으로 이렇게 가져왔어요. 눈이 너무 약간 큰 것도 같은데 적당히 이렇게 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요것도 이렇게 가져오시고 Alt 키로 요것도 가져오시고. 자, 근데 요건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사이즈를 조금 줄일게요. 한 뭐 30 정도? 30 정도로 줄일게요. 요것도 30 정도로 줄이고요. 자, 30 정도로 줄였고, 자, 요거는 이제 위치를 이렇게 정도 두시고, 요거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좀 흰색, 색은 뭐 뭘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너무 좀 모양이 좀 그런가요? 뭐 흰색으로 좀 잘 티가 안 나서 흰색 정도로 하면 좀 티가 나겠네요. 그 다음에 밑으로도 이렇게 하나를 더 이렇게 하셔서, 요거는 이제 컨트롤 CTRL이랑 여는 키를 이렇게 하셔서 색깔도 요거는 좀 빨간색 정도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CTR을 이렇게 누르시면서 요거를 내려가시면 요 뒤로 좀 보냈어요. 그래서 좀 사자 같진 않지만 사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고 요렇게 가져와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요 사자 뒤로 이렇게 된 걸로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회전하는 방법도 이제 이걸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왼쪽에 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좀 잠깐 옮기신 다음에 요거를 좀 회전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도구 모음에서 로테이트 툴이 있어요. 이게 안 보이시면은 이렇게 클릭하셔서 여기 스케일이나 이런 쪽에서 이걸 가져오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만약 이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이 로테이트 툴을 클릭하시면은 여기 축이 보여요. 이제 클릭해줘서 이거를 회전하는 축이 기본으로는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제 회전이 돼 있지만, 이번에 여기서 동그라미 이 축을 회전하는 축을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게 이런 쪽으로 이 회전을 하게 되더라도 요 축을 중심으로 하겠죠. 그러면은 이거 복사하면서 회전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클릭해서 이렇게 가져가면서 Alt 키를 누르시면은 여기 코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Alt 키를 눌렀기 때문에 이건 복사가 되겠죠? 자, 복사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한 다음에 이 실행을 더 반복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렇게 옮길 필요는 없고요.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은 앞선 실행이 반복돼서 나타나지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이 사자 모양의 이런 걸 좀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제 좀 가운데 좀 맞춰 놓기, 여기 좀 톡 튀어나와서 이렇게 모두 다 선택을 하시고, 요거를 이렇게 좀 갖다가 밑에 있는 거 안 됐네요. 밑에 있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이게 잘 안 찬다 싶으시면은 요 상태로 전체가 이렇게 선택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늘리시는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뭐 모양을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주로 컨트롤 D를 통해서 이렇게 앞선 실행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또 이제 회전하는 거 이거 클릭하고 로테이트 클릭하면은 여기 축이 있기 때문에 이 축을 어느 지점인가 찍어 주셔야 한다는 거 이런 점들을 좀 설명드렸어요. 자, 이것과 같은 실행을 좀 하기 위해서 우리 이걸 전체적으로 만든 거를 이렇게 작게 하셔서 여기다 놔두시고 이걸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로테이트 클릭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걸 통해서 회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전축을 일단은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여기로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걸 그냥 드래그하면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고요. 그죠? Alt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원본은 두고 이렇게 회전하는 게 된다. 자, 여기 요 축을 중심으로 하죠. 근데 컨트롤 D를 누르시면은 이거가 앞선 실행이 반복되는 식으로 된다. 요 점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런 것은 이제 로테이션 툴을 사용한 방식이고요. 또 하나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게 그 리플렉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별을 가지고 리플렉션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 별이 있는데 이 별을 가지고 반전 도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반전 도구는 뭐냐면 자, 여기 클릭하셔서 리플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리플렉션 툴을 여기 이제 표면상으로 저기를 하시고요.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이 리플렉션 도구가 나타나져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할 건지 이렇게 세로로 할 건지 이런 게 나타나지죠. 이렇게 되는데 요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거 카피로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허리즌털 여기서 카피를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반전 수직으로 반전된 것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죠. 이런 식으로 요게 수직으로 반전된 거고 여기 수직으로 반전된 걸 만들 수도 있고요. 클릭하시고 요걸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번에는 수평으로 된 걸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걸 클릭하시고 카피를 누르시면은 자, 여기서 셀렉션 툴을 가져와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렇게 수직으로 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건 수평으로 된 거고 수직으로 돼서 반전 도구를 이와 같이 쓰는데 반전 도구는 이와 같이 되게 재밌게 좀 쓸 수가 있는 도구라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또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로 도형에 대해서 도형의 배치와 회전과 복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우리가 이걸 좀 알아두시면은 인포그래픽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도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러한 그 그래픽들을 만들 기회가 인포그래픽에서는 굉장히 많이 생기죠. 이제 그리고 아니면 이벤트 페이지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아까 되게 기본적인 그런 도구들을 기본적인 기능들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따라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